4월 셋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 헤드라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소식 두 가지 전해드립니다. CJ가 일산에 88층 초고층 빌딩 확정했습니다. 일산의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네, 후끈 달아오른 고양시장 당내 경선. 정당 사상 최초로 공천 자격시험이 치러진 일산고등학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송구구 획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당 공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슈엔 제안으로 탄소 중립 정책, 고양시는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가는 발판이 될 만한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산 호수공원 바로 뒤쪽에 88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것이 드디어 확정이 됐는데요. CJ가 직접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네. 예, 그동안 이제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것이라는 설은 있었는데 빌딩의 층수와 높이까지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초고층 전망대 또는 초고층 빌딩 여기에 대해서 작년 2월에 고양신문이 처음으로 자, 요거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먼저 기사를 썼었는데 네. 그 기사가 이제 1년 2개월 만에 이렇게 또 현실화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은 고양시 도시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상징적인 건축물이 될 겁니다. 높이 그리고 또 층수 정확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자, 1등은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가 123층 555m로 단연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LCT인데 101층 412m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 일산에 370m짜리 88층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죠. 높이로는 현재 기준으로 국내 3위입니다. 네, 370m. 자,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가 좀 힘들죠. 네. 네. 300m. 전국에 300m 넘는 건물이 좀 얼마나 있나 찾아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네. 자, 대한민국을 이제 상징했던 건축물로 여의도 63 빌딩이 있잖아요. 그렇죠. 63 빌딩이 몇 미터나 봤더니 250m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63 빌딩 위에다가 네. 120m짜리 빌딩을 하나 더 올려야지 네. CJ 랜드마크 타워 초고층 빌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일산에 살면서 스카이라인이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도시 스카이라인이 좀 이렇게 삐죽삐죽해 하고 돌출돼 있어야지 예쁜데 일산은 뭐 직사각형 이제 건물들이 지역별로 좀 동일한 높이로 쭉 지어지다 보니까 보고 있으면 뭐 이제 좀 답답한 면이 있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빌딩이 들어서면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빌딩 용도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CJ가 이제 초고층 빌딩을 중심으로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타운 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CJ가 자랑하는 한류 음악 콘텐츠, 또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비즈니스 타운을 만드는 것이죠. 네. 예, 초고층 빌딩에는 쇼핑몰이랑 호텔이 들어서고요. 네. 사무 공간, 또 오피스텔, 또 이제 조금 더 저렴한 레지던스 숙박시설이 들어섭니다. 네. 특히나 이제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CJ E&M, 이 기업의 핵심 인력이 일산에 상주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스카이라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의 이름값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자,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저희가 조감도를 보여드릴게요. 조감도가 두 개인데 하나는 작년 10월에 나왔던 거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CJ가 또 발표한 겁니다. 위치는 똑같습니다. 동그란 지붕이 있는 곳이 CJ가 만드는 초대형 아레나고요. 그 조감도의 오른쪽 부분, 오른쪽 네. 호수공원과 가까운 쪽에 초고층 빌딩이 지어집니다. 네. 예, 빌딩 조감도를 또 따로 보시면은 아레나와 빌딩을 연결하는 대형 고행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초고층 옆으로 뭐 새끼 빌딩, 애기 빌딩 두 개 동이 같이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고층 빌딩 최상부에는 전망대가 조성이 되는데 네. 이제 이곳에서는 서해 낙조는 물론 경기 서북부 전체를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고양시 공동주택 아파트 정비 사업이 주로 이제 리모델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요새 판도를 보니까 최근에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산의 그 몇몇 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아예 예. 재건축을 추진하자라는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현재 어디서 이런 움직임이 있냐 하면은 강선마을, 문촌마을, 후곡마을 등 주로 일산 신도시의 그 서쪽, 예, 요쪽 단지에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모델링을 넘어서 재건축 붐이 부는 이유가 네네.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차기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에 관련해서 이제 규제 완화를 약속한 것에 대한 이런 반응으로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한해서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을 면제해주고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완화하는 등의 이런 전망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자, 이왕이면은 우리가 재건축을 좀 제대로 추진해서 어떤 좀 그런 이익을 봤으면 이런 이제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고양시 아파트 정비사업의 방향이 지금 보면은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데 지금 초점이 좀 맞춰져 있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고양시의 정비사업 방향을 여론에 맞춰서 바꿔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네, 아직은 좀 관망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서 요 어떤 조짐만 보고 고양시 차원의 재건축 로드맵을 이렇게 성급하게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차기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다른 단지들도 얼마든지 이런 그 추진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그 리모델링 뿐만이 아니라 재건축 또는 제3의 재정비 방식을 이렇게 다 포괄해서 어느 것이 적정한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이런 고양시의 종합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이제 정치 얘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당연히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 도지사가 누가 되느냐. 이게 네. 관심거리인데 도지사 기사는 뭐 다른 데서 많이 나오니까 네. 저희 고양신문은 시장 후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지난주부터 고양시장 후보들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시장하겠다고 나선 이제 공천 신청한 분들이 총 11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8명이 지난주에 컷오프 됐고 3명의 후보로 이제 압축이 됐습니다. 네, 3명 누군가 살펴봤더니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그리고 이동환 전 자유한국당 고양병 당협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의외였는데요. 이균철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 고문, 이렇게 3사람으로 1차 결과가 정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3명으로 압축되고 나서 주변 반응을 좀 살펴봤거든요. 대충 이렇습니다. 이균철 후보 포함된 거는 의외다. 예. 그리고 김필래 후보 당원 지지세가 높았는데 결국 안 됐네.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반응이 이인재 전 파주시장은 중앙당 인맥 엄청 과시했었는데 네, 짧고 굵게 네. 떨어졌네. 네네. 예.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 민주당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재준 현 시장이 유력하지만 김영환 후보의 이 지금 기세도 만만찮다. 네, 이런 좀 감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2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론조사 하면은 보통 현역 시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1등 하거든요. 그렇죠. 예, 보통 4년 동안 시정 운영하면서 본인 이름 홍보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4년 동안 또 보도자료 거기에 이재준 시장 이름이랑 사진 수없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난 거죠. 지난주 경인일보하고 경인매일 여론조사에서 이재준 시장이 김영환 후보에게 2번 다 졌습니다. 예, 경인일보는 3.6%포인트 차이, 경인매일은 무려 8.0%포인트 차이, 이렇게 김영환 후보가 앞섰는데요. 네. 2개 조사 모두 두 후보 지지율이 이제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는 접전이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현역 시장이 2등을 했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다. 다들 네. 이런 반응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고양시장 최종 후보 1명을 이번 주 토요일쯤 발표한다고 하고요. 민주당은 이번 주 중에 1차 컷오프를 발표해서 후보를 한 2-3명으로 이렇게 압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고양신문에서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전 일요일 날 아침에 전국에서 좀 관심 있는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실시한 이른바 공천 자격 시험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시도의원 공천 신청자들이 의무적으로 다 이 시험을 봐야 한다. 그래서 경기 북부권에서는 일산고등학교에 고사장이 만들어져서 글로
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시험을 봤습니다. 네, 이제 저희 두 진행자가 함께 지난 일요일 아침 일찍 일산고에 가봤습니다. 이제 시험 어떻게 치렀지나 궁금해서죠. 네. 예, 그런데 연호 시험장이랑 분위기는 뭐 별반 다른 게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험장 들어오는 사람들 다 하나같이 뭔가 긴장감이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교실마다 분위기가 약간 틀렸는데 예. 어느 교실은 조금 시끌시끌하기도 했는데 어느 교실은 진짜 수험생 교실처럼 예. 한마디도 없이 조용히 다 문제집 풀고 예. 막 이렇게 분위기가 좀 재밌었어요. 네, 그날 이제 19개 반에서 275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일산고등학교에서요. 네. 머리가 희끗한 중년에서부터 2000년대 이후생 젊으신 분들도 보였는데 아무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와서 시험을 보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관련 기사와 영상 지금 고양신문과 그리고 고양신문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거가 한 4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셨죠? 네,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선거구가 결정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고양시는 그 경기도의원 선거구가 10개거든요. 예, 10명이죠, 도의원이. 예, 결과를 보니까 의외로 2석이나 선거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을에서 한 석, 그리고 고양정에서 한 석, 총 2개가 늘어서 고양시에서는 12명의 도의원을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대선거구란 말로 논란이 좀 일었잖아요. 요게 네.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중대선거구 요거는 그 기초의회, 그러니까 시의원 뽑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의 시의원을 뽑을 것이냐, 예. 요거를 두고 그 민주당에서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겠다라고 이렇게 의제를 이재명 후보가 던졌어요.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 뽑자, 더 네. 많이 뽑자, 지금보다. 맞아요. 예. 근데 이거를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요 줄다리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결론은 이게 양당 모두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중대선거구로 하면은 소수 정당에게 좀 기회를 늘려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양당은 이게 뭐 그다지 자기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몇몇 선거구에서 시범 그 운영하는 걸로 그냥 합의를 보고 그렇게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의회에서 그 거대 양당 위주로 의회가 구성될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끝났고요. 예. 기초의원인 시의원 선거구는 아직 획정이 안 끝났는데 언제쯤 나올까요? 경기도의회에서 이제 시의원 선거구를 정하는 거거든요. 요것도 조만간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조만간이라고 해도 문제는 이미 공천 신청을 다 끝냈는데 예. 여기서 선거구가 이렇게 또 조정이 되면은 내가 여태 공들인 동이 다른 데 가서 붙었네? 이렇게 되면은 후보자들 중에 일부는 그 지역구 변경 신청을 아마 시도해야 되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것 같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속한 동이 그 어디 선거구인지를 뒤늦게서야 알게 되는 이런 역대급 깜깜이 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양신문에서 기획으로 지방선거 이슈 앤 제안 저희가 이제 시리즈로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기후 대응입니다. 요 기후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작 선거에서는 이 문제가 항상 뒷전으로 이렇게 밀리고 부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고양신문에서 기후 위기와 관련한 고양시의 대응 정책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예, 특히나 이번에는 고양시에서 탄소가 어디서 많이 배출되느냐 살펴봤는데 교통 분야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다라고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36%입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종이신문 3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고양 시민사회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고양 기후시민회의 TF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나 봤더니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 정치 의제화를 위해서 교통, 에너지 전환 등 7개 분야 19개 공약을 시민들이 개발을 해서 이렇게 지난 18일 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후보자 간담회 또 시민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볼 만 하겠습니다.